본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27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때보다 방송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빠지니까 박수 소리가 좀 조금 적어졌죠. 그래서 우리 중량급 스타 김경애 의원님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1부는 어떠셨어요? 좀 예. 편하신 방송 되셨습니까? 일부요. 그런데 네. 내용이 워낙 딱딱한 내용이라 재미는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조금 희대 사기꾼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2부요. 네. 야, 근데 2부 이 얘기는 네. 정말 어려워서요. 너무 네. 복잡해요. 아, 복잡해요. 이게 일반인들도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고는 네. 이게 이해하기 참 힘든 금융거래, 아, 진짜 어렵죠. 예, 금융경제 구조입니다. 네. 네. 2부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문제를 재점화하셨어요.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 이게 간단히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우선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2007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네. 대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그 BBK 주가 조작 사건, 네.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네. 수사 결과가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네. 4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네. 송금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이명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 네. 무혐의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쭉 알려져 있는 것은 MB와 김경준 네. 두 사람의 이제 공동 관계로 네.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후보는 무혐의 처리되면서 기소해서 빠지고 네. 김경준 씨만 기소가 돼서 네. 구속이 돼서 몇 년 살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징역생 한 7년 사는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5년 이상 살았어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들어갈 살았어요. 때랑 나올 때랑 오래 사람이 살았습니다. 바뀌었어. 오래 살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멋졌잖아요. 근데 네. 나올 때는 중후한 인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사건인데요. 네네. 이번에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네. 그 없다는 송금 기록이 찾았어요. 검찰 수사 기록에 있더라. 야, 특종. 예, 있더라. 네. 그 수사 기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금융거래 내역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그 없다던 송금 기록이 있더라. 그것도 검찰 내부에. 예.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서 못 본 것이냐. 네. 아니면은 보고 나서도 숨긴 것이냐 일부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결정적인 단서인 게요. 네. 이 송금 기록이 확인되면은 이 송금액이 재미있는데요. 네. 49억 9,999만 5천 원이거든요. 5천 원만 더 있으면 50억이네. 그렇죠. 근데 왜 5천 원은 5천 원만 더 있으면 50억이죠. 그거 무슨 의미죠? 50억에서 5천 원이 빠지는데 네. 그 5천 원이 수수료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게 재밌네 방송. 이 방송. 네. 예. 그게 이제 김경준과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이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뭐 후보도 아니었는데 네. 예, 전 서울시장. 처음에 네. 이때 이제 이 BBK 사건이 일어난 게 2000년대 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정말로 이제 서울시장도 아니었고 네. 그냥 이 금융 사업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네. 사실은. 아,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김경준 씨하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이 네. 이 금융 사업을 같이 했는데 네. 종합 금융 지주 회사를 만듭니다. 네. 네. 예. 그게 이제 이름이 LK 이뱅크라는 거고요. 네. LK 이벤트. 예. 이것과 여기서 만든 회사가 BBK가 하나 있고 네. 이게 이제 이 주가 조작과 연관돼 있는 네. 그다음에 여기 이 자금을
실제로 이제 그 이것과 연관돼 있는 증권사가 또 하나 이제 해서 만들어지는데 네. 이 증권회사가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만들면 이게 불법입니다. 아, 예.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기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탁월한 이 금융 경제 감각.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건설사 사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 쪽은 아마 김경준 씨를 통해서 금융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되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네. 대표를 여기로 이제 김경준 씨로만 세워놓고. 세워놓는데 문제는 이 이제 김경준 씨는 나중에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쓰게 생겼으니까 네네. 아마 저기를 그 이명 계약서를 체결을 한 것 같아요. 아, 이명박.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이거 겁나니까 이명 계약서를 체결한 게 BBK 주식을 김경준이 대표로 있는 LK 이뱅크로 네. 이렇게 김경준에게 넘기는데 네. 그래서 이제 LK 이뱅크에서 네. 김경준이 그 주식 대금을 네. 이명박 MB가 가지고 있던 BBK 주식의 대금을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면 계약서에도 똑같이 49억 9,999만 5천 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복잡하고 5천 원 부족한 예, 50억. 5천 원 부족한 50억이 그래야지 우리 그 청취자들이 잘 알아들 것 같아. 이면 계약서에도 그대로 이게 기록이 돼 있고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검찰의 발표는 네. 이게 이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송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계약서는 가짜다. 아. 결국은 적어도 실행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네, 이 네. 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송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BK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무혐의다.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송금 기록이 있더라. 네. 이번에 이제 밝혀진 네, 네, 게 네. 있더라. 봤더니 그 이명 계약서에 표시돼 있는 금액하고 똑같더라. 5천 원 부족한 50억. 예, 5천 원 부족한 50억까지 네, 네, 네.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새로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검찰 적폐도 우리가 청산해야 되잖아요. 네. 왜 검찰이 이때 당시에 이 중요한 단서를 못 본 척 했는지 네. 아니면은 일부러 감췄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조사를 해야겠네요. 조사도 네.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혐의가 됐는데 네. 증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새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네. 그 대법원까지 판결 다 끝난 건데 왜 이제 와서 들추냐 이러더라고요. 지금 목소리는 약간 전두환 버전이었어요. 전두환 버전이었어요. 저 MB 버전으로 한번 해봐요. 네, 아주 못해요. MB 버전으로 한번 네. 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착각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거는 김경준 씨 건 재판이고 김경수 건이죠. 네. 김경준 씨의 혐의와 재판이 끝난 거고 네. 그것은 이명박 MB의 혐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런 기소 주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무혐의라고 그래서 그렇죠. 무혐의로 네. 판결을 하지 기소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수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김경준 씨의 청춘 다 진역에서 보냈잖아요. 예. 그분이 재미교포인데 한국 진역 생활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이것 때문에 진역 1년 살았잖아요. 실형 살고 만기 출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 피해 본 받아가지고 사람들 많죠. 정봉주 의원이 아마 17대 국회의원 한 번 했나요? 예. 근데 매일 TV에 나와서 삼성 국회의원처럼 막 하시지만 초선이구나 정봉주 의원도. 근데 정봉주 의원이 그 이후에 18대, 19대, 20대 야 정말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전혀 활동을 못했는데요. 이거 재조사 정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명확히 좀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이게 이제 송금 기록이 명확히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또 이제 검찰에서 반박을 한 게 네. 검찰에서 바로 대응했어요. 예, 네네. 이제 당시 수사팀이 당시 수사팀이 아직도 살아 계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시 수사팀이라고 네, 그러고 이제 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네. 근데 당시 수사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당시에 자기들도 송금 내역을 알았는데 알았는데. 송금 내용이 그게 아니고 그 BBK 주식 대금이 아니라 네. 다른 주식 대금이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다. 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발표는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을까? 그러니까 송금 자체 내역이 없었다. 알고 있었다면은 네네. 그 당시에 이미 발견했지만 송금 내역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죠. 그 그래서- 내용이 네. 이러이러한 송금 내역이더라 이렇게 네. 발표를 했어야 그렇죠, 그렇죠. 네. 지극히 정상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옛날 그 수사팀이 다시 반박을 하는 걸 봤더니 송금 그때하고는 달라진 거죠 이제 입장이. 네. 이제 이건 송금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송금 기록이 송금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송금 내용이 이제 봤더니 BBK 주식 대금이 아니라 다른 대금이더라. 네. 그래서 어떤 대금인지 내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디 그 뭐 LK 이뱅크의 네. 그 주식 그 대금이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 등장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등장하는데 네. AM 파파스라고 하는 파파스? 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이게 다 같이 이제 연관돼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게 이제 그런 게 하나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 그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이제 반박을 보면은 네. 그 AM 파파스가 이명박한테 주식을 매입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주식 대금을 LK 이뱅크로 그러니까 LK 이뱅크로 돈을 입금을 시켜서 LK 이뱅크가 다시 이명박 계좌에 네. 입금을 시킨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우리 이제 김용호 의원님이 네. 삼성전자 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한테 팔아요. 네. 네? 네. 나한테. 네. 그러면은 돈을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저한테 주셔야지. 그렇죠. 네, 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주식 소유주가 나한테 팔았으면은 네. 팔았으면은 네. 당연히 저한테 입금을 저한테 돈은 해야죠. 내가 네. 김용우 의원님의 네, 계좌로 입금해야 되는 네. 게 네. 당연한 거지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검찰의 주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삼성전자 주식을 네. 이제 팔았는데 네. 김용우 의원님 팔았는데 내가 그 대금을 삼성전자에다 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김용우 의원님한테 다시 입금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아,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근데 거죠. 검찰에서 이거는. 그렇게 확인을 해요? 이번에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저 아. 언론 보도를 봤더니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아유, 안 되는 되죠. 거다. 그럼요. 이런 네.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빨리 이 부분은 다시 검찰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이제 대정부 질문 나와서 우리 법무부 장관한테 아까 정봉주 의원 얘기했어요. 사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사면 조치를 해라.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우리 정부에서 특히 검찰에서 의지만 있다라면 오랜 수사를 안 해도 이 진실은 밝혀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MB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죠. 근데 MB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모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술사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김경우 위원님은 확인을 하셨어요? 그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비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나 특히 검찰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 사실 진실을 밝히는데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예, 뭐 문제 없고요. 이미 네. 저 송금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다음 문제는 뭐 아주 부수적인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 뭐 정수장학회, 영남대 재단 등
유신작물 환수법 제정 필요성을 질문하셨고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죠. 그 내용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5.16으로 집권했죠.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네. 유신 때까지 오면서 그 정수장학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일장학회를 네. 강제로 뺏어서 네. 정수장학회를 그렇죠. 만들고 영남대. 그다음에 당시에 청구대 대구대를 네.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네. 영남대를 만들었죠. 네. 네.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이 법인을 통째로 뺏어버린 겁니다. 강탈이라는 예. 표현을 써도 예. 되죠. 예, 강제 이제 뺏었는데 뺏어가지고 법인을 통째로 뺏어서 그 법인을 통째로 이제 쭉 관리를 해왔던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법인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재산 규모가. 물론이죠. 예,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만히 봤더니 이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봤더니 네.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얘기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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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 그랬더니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정수장학회나 이 뭡니까 이 영남대 재단 네. 네. 재단을 통째로 뺏어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그 노하우가 있는 거지.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모델입니다. 모델. 네. 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모델 재단은 바로 미르재단, 스포츠재단의 모델 재단은 정수장학회요, 영남대 재단이더라. 네, 네,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디가 완전히 돼 있는 거네요. 예, 그거를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이사진 뭐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놔두면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이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 네.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 피해자 유족들도 아직 좀 살아 있고 네. 네. 이 유족들도 아주 참 억울하다. 지금 네. 이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번 진상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효가 지나서 네. 어떻게 손을 못 댄다.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실 중단됐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특별법을 제출하게 됐던 게 네. 네. 특별법으로 내서 네. 실질적으로 그 이제 예전에 진상 조사에는 기록들은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피해 유족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하고 명예 회복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저렇게 해서 이 아주 강탈한 태연하게 네. 태연하게 장악하고 있는 저 재단들은 네. 실질적으로 사회 환원시켜야 된다. 네. 네. 예, 그 이제 그 법인데요. 아무튼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도 이번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법안 통과가 문제인데요. 이번에 법안 통과 시켜봐야죠. 네. 예, 최선을 한번 다해서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수장학회는 우리 안행이 위원님들의 네. 건투를 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정수장학회는 지금 MBC와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했던 또 예. 그 기본적인 것이 정수장학회를 통해서 MBC 지분도 상당 정도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나쁜 유산을 정말 많이 받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17년 장기 독재를 할 때 영원한 이제 총통제를 꿈꾸셨으니까 박정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돈을 비자금을 따로 관리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지금은 이제 북한 체제처럼 모든 국유 재산이 이제 자기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저거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아마 스위스에도 일부 가 있고 뭐 국내에도 많은 또 신군부에서 누구죠? 그 한보 철강에 정태수 회장이 그 비자금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두환과 그 비자금 문제를 정태수 회장이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볼 때는 정태수 회장이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데 이걸 막 상의하니까 괜찮은 거야. 그리고 정태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잘 키워서 신군부에 우리가 정치자금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의 실세 전두환을 정태수 회장이 정기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한보철광을 탄생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우리가 아는 뭐 정수장학회 영남대 재단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함께 공동 관리했던 그 재산.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계속 유럽 가는데 아직 정확하게 못 찾아낸 것 같아요. 가시기도 많이 가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네.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유신
장물을 사회 환원하기 위한 노력 네.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재산 환수와 더불어서 네. 유신작물 환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재판 이렇게 나오셨는데 또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우리 최순실 씨가 정유라의 그 녹음된 음성을 듣고 재판장에서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네. 대통령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나 때문에 울지는 않고 자기 딸 때문에 울었으니까. 예, 대통령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야, 김용호 의원님은 참 별걸 다 아시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 이거 다 보도 나온 겁니다. 나는 왜 못 봤지? 내가 뉴스를 제대로 열심히 안 바쁘신 보나. 의원님들은 그래서. 의정 활동에 열심히 하시고 저 같은 의원들은 이제 주로 테레비를 많이 보면서 첩보를 수집하니까 예. 김경일 의원님은 워낙 바쁘셔서 네, 의원님 그 BBK 사건부터 뭐 정수잔악회 또 그 유신의 그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희대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출연하는데요.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20대 국회에서 저희가 그건 청산하기로 하고요. 아까 일부 때 의원님을 좀 소개할 때 민주화운동으로 2년 2개월 옥고를 치르셨어요. 네. 네. 그때 어떤 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실형 2년 이상을 징역 사신 거예요? 네. 잘 사실 것 같아, 징역 생활. 딱 보는 순간 저는 징역 생활 오래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때 왜 들어가셨어요, 그때? 징역을 잘 살 사람은 아니고요. 잘 사실 분이야. 이야, 참 아주 빵제비 스타일이죠. 아, 근데 징역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힘들죠. 네. 안 살아본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거지, 못 살아요. 해서. 근데 제가 예. 딱 보니까 의원님은 예. 잘 사실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죠.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네. 대통령 네. 치하였으니까 네. 네. 그때 이제 뭡니까? 워낙 이제 눌려있던 상황에서 정말 군사 독재의 뭐 절정이었죠. 네. 뭐 이제 뭐 학원 자율화 요구 네. 막 이런 게 이제 좀 시작이 됐던 시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광주 학살 진상 규명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시작이 됐고요. 그때 네. 그 다음에 뭐 그 뭡니까 청계 피복 노조 네. 그때 이제 청계 피복 노동자들의 굉장히 많이 문제 이렇게 탄압을 많이 당하고 네. 있던 시절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아마 큰 요구 중에 하나가 왜 그 광주의 그 당시에 진압군 투입을 미국이 용인했느냐 뭐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게 이제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네. 이름하여 그래서 민주화 네. 뭐 그 투쟁위원회 네. 네. 이름하여 삼민투 삼민투. 예. 가장 강성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때 강성이 아니라 사실 이제 뭡니까 이게 80년 전두환 독재 정권 들어서고 나서 네. 한동안 이제 어마어마한 이 서슬퍼런 네. 이 탄압에 거의 이제 숨지기고 있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 초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그럼요. 네.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 시위 참가하는 네.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죠. 예. 그때 그 당시. 삼민투라 그러면 우리 신동근 의원님 삼민투 아니세요? 신동근. 삼민투는 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아주 비밀 결사체였구나.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알던 저기는 우리 당에 네. 김민석 네. 민주정책 연구원장 허인의 허인의 네, 삼민투. 그다음에 이제 그때에 나랑 가끔 만나서 연합 시위 계획 짜고 했던 조정식 국토위원장.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님은 19대 진영 못 살 얼굴인데. 19대 그 김성주 의원. 네. 뭐 이런 삼민투 출신들이 의원님들 많이 되셨네요. 네. 아니 그거밖에 신동근 의원님도 삼민투예요. 경희대. 네. 신동근 치과 의사 의원님은 신동근 의원님은 우리보다 조금 몇 년 연배인데 선배시죠. 예 연배인데 네. 그 늦지막하게 저기 늦지막하게 하셨구나. 하면 어디 군대 갔다 와서 학생 운동 모르겠습니다. 네. 내 마음 모르는데 굉장히 선명하신 분이에요. 신동훈 의원님. 네. 의사지만 의사답지 않은. 네.
아,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은 어디 계셨어요? 감옥은 처음에는 서대문. 아, 우리 지역이겠죠. 예. 아유, 그때 제가 그다음에 두 네. 번째는 안양. 저희 아버지가 안양 사셨어요. 세 번째는 청주. 그래가지고 안양은 진역 생활하기 괜찮다고 그러던데. 징역 생활이 괜찮은데 아니, 어디가 모범주가 있어요? 많은데요, 거기가. 거기가 가면 이렇게 토끼 키우고 그러잖아요. 저 어릴 때 거기서 아버지 면회 가서 토끼 밥도 많이 주고 서대문도 제가 아버지 진역 사실 때 제가 면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존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대문구, 저는 서대문구, 우상호 선배랑 저랑 서대문인데 서대문구는 독립문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민족민주인데 민족 그 운동하셨던 3.1 운동부터 해서 우리 그 항일 운동하셨던 분들을 기리는 행사인데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도 이제 너무 연로해 주셔서 그분들의 자료 확보도 굉장히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우상호 의원님한테도 좀 말씀드려서 우상호 선배도 거기 좀 서대문 형무소 사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진역을 살았던 분들에게 그때 그 진역 생활 그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영상도 우리 지금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겪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동영상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마련할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에 감옥에 살 때 네. 볼펜을 안 주니까 네. 종이도 없고 네. 그 왜 그 우유 팩을 네. 쫙 이제 뜯으면은 안에 이제 은박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있죠. 네. 그 은박지에다가 바늘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제 글씨들을 쭉 이렇게 써서 되게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소통을 가끔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록을 뭔가 좀 남겨놔야 되겠다. 네, 그러면 네. 그때 이제 그걸 열심히 적어가지고 그걸 싸서 어디다 남겨놨냐. 네. 그 이제 내가 살던 방에 그 그때 이제 방이 이제 마루자거든요. 그렇죠. 네. 마루가 이제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쪼개져 있죠. 이렇게 네. 그 하나가 덜렁덜렁 돼서 봤더니 이게 열리더라고요. 네. 그 밑에 보니까 약간 공간이 있어요. 네, 네. 마룻바닥 밑에 거기다가 차곡차곡 싸놨는데 그대로 싸놓고 나왔어요. 그거 지금 아니 지금은 개방했으니까. 근데 아마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한번 나중에 이제 저기 다 이제 이전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 뭐 역사 무슨 관이었죠? 그게 역사기록관인가? 네, 서대문 뭐 무슨 관으로 지금 바뀌었죠. 예.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내가 한번 찾아가 봤더니 네. 그 도저히 못 찾겠어요. 네. 지금 갑자기 공교롭게도 우리 그 지금 외통이시잖아요. 외통위원장님이 심재건 위원장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역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랑 저랑 서대문을 갔어요 한번. 안산이라는 산을 같이 이제 산을 타는데 거기 안산에 가면 거북바위라고 있거든요. 근데 딱 정상에서 그러더라고. 김 의원. 그때 제가 의원이 아니라 위원장일 때 김 위원장. 내가 서대문 형무소 진역살 때 항상 안산에 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거북바위를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네. 근데 오늘 내가 이 거북바위에 직접 올라와서 서대문 형무소를 보니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20대 국회 외통위 위원장도 서대문. 간사님도 서대문 출신이네. 방송 진행하는 저도 서대문. 다 서대문 출신이네. 앞으로 서대문에서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 막강하구나.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하셨어요. 예. 또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 살고 나와서 네.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치권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저 시민단체 네네. 뭐 이런데 그다음에 출판운동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쭉 자기 진로들을 찾아서 가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정치할 능력도 안 되고 사실 정치권은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네. 들어가 봐야 내가 어차피 똑같이 되겠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달라지겠어 네, 거기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의 변화는 조직된 대중의 힘으로 가능하다. 네. 그래가지고 투쟁가네. 네. 조직된 대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뭐 정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 어떻게 바뀌냐? 되겠어? 네. 되겠냐? 이제 이래가지고 탁 이제 노동 현장으로 네. 부천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쫙 이제 내가 부산 기계공고를 졸업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 대학교 다니다가 또는 대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면 적응을 못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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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이름도 몰라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일을 안 해본 손이라서 그렇죠. 손이 깨끗한 데다가 백수죠. 조금 힘만 쓰면은 손바닥이 다 벗겨지죠. 네, 네, 그렇죠. 전혀 이제 티가 팍 나는데 네, 네. 나처럼 부산 기계공고를 졸업했던 네, 사람 네, 네. 정밀가공사 내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휴. 선반 탁 해가지고 1000분의 1mm의 공차를 맞춰냅니다. 그걸로.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자격증이 정치 안 하셔도 먹고 살만 하셨겠네. 예, 그럼요. 뭐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탁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데 네. 그냥 자격증만 탁 내면은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네, 네. 출근하세요. 네. 딱 바로 출근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죠.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선반을 돌렸습니다. 네. 쫙 이제 해서 그때 몇 년도죠? 그때가 이제 87년이죠. 87년도. 예. 네. 그러다가 89년도에 우리 회사에 노조가 설립됐지요. 네. 근데 나는 사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네, 네. 막 그 이제 워낙 좀 막 그 이 분노할 일이 발생을 하니까 열받을 부천이 일이 노동기가 셌잖아요. 예, 열받을 일이 발생을 하니까 막 이제 만들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뭐 옆에서 조금 이제 몇 가지 이제 노조 설립 관련해서 좀 네. 아는 척을 했더니 사실 이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저기 현장에서 말빨이 안 통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옆에서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그 적극적으로 끼지도 못하고 가끔 이제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이제 거들었더니 좀 안다고 생각하고 노조 만드는데 너 사무장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고참들이.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조 초대 이제 사무장을 이제 맡아서 네. 그 이제 하다가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노조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중간에 또 현장으로 다시 또 들어가 있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노조 위원장도 하다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네. 부천노총이라고 있는데 부천노총의 의장도 3번 하고 어.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 한 가지 뭐 몇 가지 좀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네, 하는데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 나왔던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네, 노사정. 그때 이제 중앙노사정위원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이제 IMF 경제 위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을 사회적 합의로 좀 해결을 해가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였죠. 그렇죠. 네, 중앙노사정위원회를 이제 구상을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그 중앙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노사정위원회가 부천시에 만들어집니다. 아,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역할을 하셨구나.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지역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내가 보기에는 별로 썩 잘 운영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네. 다른 데의 노사정위원회들이 잘 안 굴러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부천께 잘 굉장히 되고요. 잘한 것처럼 보인 잘한 겁니다. 것처럼 보여요. 네. 거기다가 갑자기 예전에 이제 부천 지역이 이 노사분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런데 갑자기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80% 이상의 노사분기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시기상으로 원래 줄어드는 시기였던 것 같아. 타이밍이. 네, 그 노사정위원회 솔직해. 때문이 아니고 시기상으로 줄어드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사람들은 야 노사정위원회가 참 효과다. 운영이 잘 되면서 네, 네. 노사분기가 세상에 80%나 줄어들고 저렇게 쫙 협력이 잘 돼가지고 김경엽 잘 위원장님의 된다. 타고난 리더십 이렇게 뭐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제 네, 뭐 네.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의 그 사례 네. 모범 사례라 그래서 네. 각 지방에 다니면서 특강하고. 특강도 하고 네. 중앙노사정위원회 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이제 네, 이러면서 딱 했는데 마치 이제 제가 2004년까지 이제 그 노총 의장 임기가 끝났어요. 네, 네, 네. 부천노총 의장 임기가 끝났는데 2005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네. 전국적으로 노사정 관계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막 그때 뭐 화물연대 파업, 네. 철도 파업 막 이러면서 계속 아주 이제 노사 네. 이제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면서 도대체 이 노사정 관계를 좀 누가 좀 잘 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네. 한번 청와대 와서 이 노사정 관계 이걸 좀 한번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마치 나는 이제 사실 백수여서 다른 네. 사업을 좀 이제 근데 해볼까. 위원장 그 예. 임기 끝났으니까. 예, 네. 임기 끝났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나이도 먹고 하는데 네, 네. 애들은 커가고 네. 언제까지 내가 노동운동만 하랴. 미래의 또 두려움. 네. 나도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네, 노후도 네. 좀 준비해야 되겠다. 네, 네, 네. 이제 이러고 이제 뭔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네.
청와대에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전에는 모르셨어요? 그 전에 이제 전에 한 2번 정도 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봐도 잘 기억 못 하신다고 그래요. 예, 정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직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뭘 맡았냐면은 당에서 네. 부당노동행위 특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네. 그때 우리 부천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랑 이렇게 간담회 같이 형식으로. 면담도 좀 하고 네, 부천의 부당노동행위 건 해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난 적도 있고 그 건 때문에 사실 또 중앙단사에서 또 저랑 또 한 번 또 뵌 적이 좀 있고 그러니까 2차례 뵀는데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기억 못 하셨을 거예요. 기억을 못 하셨을 겁니다. 아니 유난히 그 사람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 못 하신대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아 맞아 옛날에 그 사람이구나 하는데 그 이렇게 바로 만났을 땐 잘 기억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도 그냥 사실 사심 다 버리고 그냥 임무에 충실하고 임무 완료하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정말 다 사심 버리고 좀 다른 생각 하시다가 우연히 이제 발탁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업적을 청와대에서 인정한 거죠. 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 다른 뭐 업적이라고 보긴 참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또 업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김경유 위원님이 만약에 그 정치권의 문을 스스로 열었다 그러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 순수한 노동운동 또 민주운동을 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선후배들이 다 알거든요. 알고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노사정위원회 가장 적임자 그래서 우리 김경유 위원님을 찾게 됐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국회의원은 19대 당선되신 거죠? 예. 18대 출마했는데요. 떨어졌어요. 아 국회의원은 떨어져 봐야 돼요. 네. 네. 18대, 바로 당선된 사람은 못해. 18대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9대 바로 당선되면 제가 치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떨어지셨다 그러니까 또 네. 18대 아픔이 있죠. 네. 그때 뭐 떨어지고 근소한 그다음에 차이였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나도 사실 18대 네. 그 MB 네, 당선되자마자 MB 그냥 당선된 완전히 우리 직후였잖아요. 다 서울에서 그때 일분속됐어요. 거의 전멸당했을 때죠. 전멸당했죠. 근데 어렸을 때인데 초보자가 네. 선거도 해본 선거도 해본 적도 없고 네. 뭐 이런 사실 뭐 이런 선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감각도 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재선 그랬던 국회의원이신데 예. 18대 낙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18대 낙선을 한마디로요. 네. 상황 탓만 할 수는 없고 네. 역시 경험 부족, 네. 네, 노하우 부족. 네. 하지만 예. 약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이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역시 왜안 나오지? 비싼 수업료 네. 치르고 네. 예, 공부했다. 그래도 그 민주화운동 또 노동운동 낙선까지 이어졌을 때는 충분히 그 맵집은 있으셨을 것 같아. 나 의원님만 보면 자꾸 이렇게 맵집 생각이 나. 맷집 셀 것 같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진역 생활도 잘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괴로웠지만 그걸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를 굉장히 좀 내가 저 의원님 되게 좋아해요. 인상이 되게 좀 강해 보인가? 얼굴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데. 아, 굉장히 강하세요. 웃으시면 뭐 얘기해 보면 되는데 네. 이야기 안 하면 아직도 정말 노동운동가, 투쟁 뭐 이런 느낌이 아니 그런데 들어요. 이게 터프하고. 보니까 이제 네. 말투나 네. 이런 게 역시 이제 노동운동 하면서 네. 그뭐 몸에 밴 게 있어요. 성명서 있고 규탄사 있고 막 갑자기 앞에서 뭐 연설하고 뭐 이제 이런 의원님 지금 막 스타일이 말씀하는데 저는 머리에 빨간 티가 갑자기 보여. 예, 이런 스타일이 좀 네네.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강한 인상을 주나 그런데 얼굴은 너무 부드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자세히 볼수록 푹 빠집니다. 하여튼 우리 김경엽 위원님 눈은 굉장히 좋으시다. 네, 김경엽 위원님이 아마 이제 많은 후배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제 모범의 귀감이 되실 거라고 우리 후배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이름도 아주 멋있게 잘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해서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했는데요.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하죠. 제가 아직도 이렇게 뭐 방송에 출연하거나 팟캐스트 출연하는 게 영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서 이제 좀 숙달되면은 저도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좀 미흡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조금 더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나와서 잘 중요한 얘기들 제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소닥해 나오셔가지고 MC 자리 또 노리시네요. 여기만 나오면 이렇게 좀 부족한 MC 자리를 자꾸 노려. 우리 김경일 의원님이요, 그 방송 출연 참 많이 하시는데 정말 방송 잘하세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군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모시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안보 문제, 북핵 문제, 또 BBK 문제, 박근혜 정수 뭐 장학회 네. 그 유신의 네. 문제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한 문제를 아주 김경엽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우리 서당캐 시간 나시면 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당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라이벌 체제 만들지 마세요. 네, 저 서울시당에만 이런 게 있고 경기도당에는 없는 겁니까? 투쟁!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님 물러나라!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럼 정말 만드실 분이에요, 그분은. 예,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럽습니다. 우리 중앙당에도 있잖아요. 예. 진짜가 나타났다. 예, 진짜가 네. 나타났다. 네. 그것도 아주 예. 네, 서울시당, 예. 경기도당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방선거 때 우리 팟캐스트의 역할, 네. 당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서당캐 좋은 내용 갖고 오겠습니다. 오늘 김경엽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면은 이 송금액이 재미있는데요. 네. 49억 9,999만 5천 원이거든요. 5천 원만 더 있으면 50억이네. 그렇죠. 근데 왜 5천 원을 5천 원만 더 있으면 50억이죠. 그거 무슨 의미죠? 50억에서 5천 원이 빠지는데 네. 그 5천 원이 수수료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게 재밌는 방송, 이 방송. 예, 네. 예. 그게 그 이제 김경준과 이명박 그 이제 전 대통령이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뭐 후보도 아니었는데 네. 예, 전 서울시장. 처음에 네, 이때 이제 이 BBK 사건이 일어난 게 2000년대 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정말로 이제 서울시장도 아니었고 네. 그냥 이 금융 사업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네. 사실은. 아,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김경준 씨하고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같이 네. 이 금융 사업을 같이 했는데 네. 종합 금융 지주 회사를 만듭니다. 네, 네, 네. 예. 그게 이제 이름이 LKE뱅크라는 거고요. 네, LK 예. 이벤트. 이것과 여기서 만든 회사가 BBK가 하나 있고 네. 이게 이제 이 주가 조작과 연관돼 있는 네. 그다음에 여기 이 자금을 실제로 이제 그 이것과 연관돼 있는 증권사가 또 하나 이제 해서 만들어지는데 네. 이 증권회사가 이렇게 연계를 가지고 만들면은 이게 불법입니다. 아, 예.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기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탁월한 이 금융경제 감각.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건설사 사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 쪽은 아마 김경준 씨를 통해서 금융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되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네. 대표를 여기로 이제 김경준 씨로만 세워놓고. 세워놓는데 문제는 이 이제 김경준 씨는 나중에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쓰게 생겼으니까 네네. 아마 저기를 그 이명 계약서를 체결을 한 것 같아요. 아, 이명박.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이거 겁나니까 이명 계약서를 체결한 게 BBK 주식을 김경준이 대표로 있는 LKE뱅크로 네. 김경준에게 넘기는데 네. 그래서 이제 LKE뱅크에서 네. 김경준이 그 주식 대금을 네. 이명박 MB가 가지고 있던 BBK 주식의 대금을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면 계약서에도 똑같이 49억 9,999만 5천 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복잡하고 5천 원 부족한 예, 50억. 5천 원 부족한 50억. 50억이 그래야지 우리 청취자들이 그 잘 알아들 것 이면 같아요. 계약서에도 그대로 이게 기록이 돼 있고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검찰의 발표는 네. 이게 이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송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계약서는 가짜다. 아. 결국은 적어도 실행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네, 이 네. 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송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BK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무혐의다. 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송금 기록이 있더라. 네. 이번 본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27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때보다 방송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빠지니까 박수 소리가 좀 조금 적어졌죠. 그래도 우리 중량급 스타 김경혜 의원님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1부는 어떠셨어요? 좀 예. 편하신 방송 되셨습니까? 일부요. 그런데 네. 내용이 워낙 뭐 딱딱한 내용이라 재미는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조금 희대 사기꾼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2부요. 네. 야, 근데 2부 이 얘기는 네. 정말 어려워서요. 너무 네. 복잡해요. 아, 복잡해요. 이 참 이게 일반인들도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고는 네. 이게 이해하기 참 힘든 금융거래, 아, 진짜 어렵죠. 예, 금융경제 구조입니다. 네. 2부를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문제를 재점화하셨어요.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아, 이게 간단히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우선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2007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네. 대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그 BBK 주가 조작 사건, 네.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네. 수사 결과가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네. 49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네. 송금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이명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BBK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 네. 무혐의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쭉 알려져 있는 것은 MB와 김경준 네. 두 사람의 이제 공동 관계로 네.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후보는 무혐의 처리되면서 기소해서 빠지고 네. 김경준 씨만 기소가 돼서 네. 구속이 돼서 몇 년 살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징역생 한 7년 사는 것 같아요. 저도 하여튼 5년 이상 살았어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들어갈 살았어요. 때랑 나올 때랑 오래 사람이 살았습니다. 바뀌었어. 오래 살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멋졌잖아요. 근데 네. 나올 때는 중후한 인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사건인데요. 네네. 이번에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네. 그 없다는 송금 기록이 찾았어요. 검찰 수사 기록에 있더라. 야, 특종. 예, 있더라. 네. 그 수사 기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금융거래 내역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 그때 그 없다던 송금 기록이 있더라. 그것도 검찰 내부에. 예.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서 못 본 것이냐. 네. 아니면은 보고 나서도 숨긴 것이냐 일부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결정적인 단서인 게요. 네. 이 송금 기록이 확인. 그래서 예. 우리 정부나 특히 검찰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 사실 진실을 밝히는데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예. 뭐 문제 없고요. 이미 네. 저 송금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다음 문제는 뭐 아주 부수적인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 뭐 정수장학회, 영남대 재단 등 유신작물 환수법 재정 필요성을 질문하셨고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죠. 그 내용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5.16으로 집권했죠.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네. 유신 때까지 오면서 그 정수장학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부일장학회를 네. 강제로 뺏어서 네. 정수장학회를 그렇죠. 만들고 영남대. 그다음에 당시에 청구대 대구대를 네. 거의 뺐다시피 해가지고 네. 영남대를 만들었죠. 네. 네.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이 법인을 통째로 뺏어버린 겁니다. 강탈이라는 예. 표현을 써도 예. 되죠.
그게 강제 이제 뺏었는데 뺏어가지고 법인을 통째로 뺏어서 그 법인을 통째로 이제 쭉 관리를 해왔던 거죠. 네네. 근데 그 법인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재산 규모가. 물론이죠. 예,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만히 봤더니 이번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봤더니 네. 미르재단, 스포츠재단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야, 이게 어디서 배웠을까 그랬더니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정수장학회나 이 뭡니까 이 영남대 재단 네, 네. 재단을 통째로 뺏어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그 노하우가 있는 거지. 노하우가 있는 거죠. 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모델입니다. 모델. 네, 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모델 재단은 바로 미르재단, 스포츠재단의 모델 재단은 정수장학회요, 영남대 재단이더라. 네, 네, 이런 네. 겁니다. 스타디가 완전히 돼 있는 거네요. 예, 그거를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이사진 뭐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놔두면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이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 네.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 피해자 유족들도 아직 좀 살아 있고 네네. 이 유족들도 아주 참 억울하다. 지금 네. 이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번 진상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시효가 지나서 네. 어떻게 손을 못 댄다. 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실 중단됐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특별법을 제출하게 됐던 게 네네. 특별법으로 내서 네. 실질적으로 그 이제 예전에 진상 조사에는 기록들은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피해 유족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하고 명예 회복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저렇게 해서 이 아주 태연하게 태연하게 장악하고 있는 저 재단들은 네. 실질적으로 사회 환원시켜야 된다. 네. 예, 그 이제 그 법인데요. 아무튼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도 이번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법안 통과가 문제인데요. 이번에 법안 통과 시켜봐야죠. 네. 예, 최선을 한번 다해서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수장학회는 우리 안행이 위원님들의 네. 건투를 빕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수장학회는 지금 MBC와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했던 또 그 이제 밝혀진 게 있더라. 봤더니 그 임용 계약서에 표시돼 있는 금액하고 똑같더라. 5천 원 부족한 50억. 예, 5천 원 부족한 50억까지 똑같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새로 이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금 검찰 적폐도 우리가 청산해야 되잖아요. 네. 왜 검찰이 이때 당시에 이 중요한 단서를 못 본 척 했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감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재조사를 해야겠네요.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혐의가 됐는데 증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새로 이제 재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그 대법원까지 판결 다 끝난 건데 왜 이제 와서 들추냐 이러더라고요. 지금 목소리는 약간 전두환 버전이었어요. 전두환 버전이었어요? 저 MB 버전으로 한번 해봐요. 네, 아주 못해요. MB 버전으로 한번 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착각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난 거는 김경준 씨 건 재판이고 김경준 건이죠. 김경준 씨의 혐의와 재판이 끝난 거고 그것은 이명박 MB의 혐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소조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그래서 무혐의로 판결을 나지 기소조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수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건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김경준 씨의 청춘 다 진역에서 보냈잖아요. 그분이 재미교포인데 한국 진역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이것 때문에 진역 1년 살았잖아요. 실형 살고 만기 출소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 많죠. 정봉주 의원이 아마 17대 국회의원 한 번 했나요? 네. 근데 매일 TV에 나와서 삼성 국회의원처럼 막 하시지만 초선이구나 정봉주 의원도. 근데 정봉주 의원이 그 이후에 18대, 19대, 20대 야 정말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전혀 활동을 못했는데요. 이거 재조사 정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명확히 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이게 이제 송금 기록이 명확히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또 이제 검찰에서 반박을 한 게 네. 검찰에서 바로 대응했어요. 예, 네, 네. 이제 당시 수사팀이 당시 수사팀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시 수사팀이라고 네, 그러고 이제 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당시 수사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 당시에 자기들도 송금 내역을 알았는데 알았는데 송금 내용이 그게 아니고 그 BBK 주식 대금이 아니라 네. 다른 주식 대금이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 네, 겁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신기하다. 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발표는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을까? 그러니까 송금 자체 내역이 없었다. 알고 있었다면은 네, 네. 그 당시에 이미 발견했지만 송금 내역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렇죠. 그 그래서- 내용이 네. 이러이러한 송금 내역이더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 그렇죠, 그렇죠. 네. 지극히 정상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옛날 그 수사팀이 다시 반박을 하는 걸 봤더니 송금 그때하고는 달라진 거죠 이제 입장이. 네, 네. 이제 이건 송금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송금 기록이 송금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송금 내용이 이제 봤더니 BBK 주식 대금이 아니라 다른 대금이더라. 네. 그래서 어떤 대금인지 내가 좀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디 그 뭐 LK 이뱅크의 네. 그 주식 그 대금이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 등장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등장하는데 네. AM 파파스라고 하는 파파스? AM 파파스라고 하는 네. 그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게 네. 이게 다 같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게 이제 그런 게 하나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검찰 그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이제 반박을 보면은 네. 그 AM 파파스가 이명박한테 주식을 매입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주식 대금을 LK 이뱅크로 그러니까 LK 이뱅크로 돈을 입금을 시켜서 LK 이뱅크가 다시 이명박 계좌에 네. 입금을 시킨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우리 이제 김용호 의원님이 네. 삼성전자 네.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한테 팔아요. 네. 네? 네. 나한테. 네. 그러면은 돈을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저한테 주셔야지. 그렇죠. 네, 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주식 소유주가 나한테 팔았으면은 네. 팔았으면은 네. 당연히 저한테 돈은 입금을 저한테 돈은 해야죠. 내가 네. 김용호 의원님의 네, 계좌로 입금해야 되는 네, 게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상식입니다.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검찰의 주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삼성전자 주식을 네. 이제 팔았는데 네. 김용호 의원님 팔았는데 내가 그 대금을 삼성전자에다 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김용호 의원님한테 다시 입금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아,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인 아, 근데 거죠. 검찰에서 이건. 그렇게 확인을 해요? 그 이번에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제 언론 보도를 봤더니 그래서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아유, 안 안 되는 되죠. 거다. 그럼요. 이런 네.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빨리 이 부분은 다시 검찰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이제 대정부 질문 나와서 우리 법무부 장관한테 아까 정봉주 의원 얘기했어요. 사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사면 조치를 해라.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우리 정부에서 특히 검찰에서 의지만 있다라면 오랜 수사를 안 해도 이 진실은 밝혀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MB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겠죠. 근데 MB가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모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술사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김경우 위원님은 확인을 하셨어요? 그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취재 보호를 위해서 비밀로 하게 네네. 됩니다.